만약 당신이 평생 폭력과 거리가 멀었던 예술가이자 평화주의자인데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가장 잔혹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비극이라면요? 2차 세계대전의 격동소,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스파이가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녀는 인도의 공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 인물이 극한의 용기를 발휘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단순히 스파이의 활약상이 아닌 한 개인의 깊은 신념과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파국을 다룸으로써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해드릴 테니 부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한 공주가 어떻게 가장 위험한 전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서사의 첫 장을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누어 이나야트 칸, 평화주의자이자 예술가였던 그녀의 삶은 191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작됩니다. 누어의 아버지는 인도의 전설적인 영웅, 티푸 술탄의 직계 후손이자 서양의 수피즘을 전파한 영적인 스승, 하즈라트 이나야트 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인 오라 레이 베이커였죠. 이처럼 동서양의 문화와 영적인 가르침이 조화된 가정에서 누어는 평화와 사랑, 예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런던을 거쳐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음악과 시, 그리고 이야기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누어는 예술적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고 에콜 노르말 드 뮤지크에서는 하프와 피아노를 전공하며 음악적 소양을 쌓았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자타카 이야기 20선을 쓰고 라디오 극을 제작했으며 직접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등 예술가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폭력과는 거리가 먼,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던 순수한 영혼이었죠. 하지만 1940년, 유럽 대륙에 드리워진 전쟁의 먹구름은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고 파리는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말았죠. 누어의 가족은 급히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평생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혐오했던 그녀였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파시즘의 폭력과 조국의 위협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머니의 영국 혈통과 가족이 영국에 정착한 배경 또한 그녀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술가의 삶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자신의 평화주의적 신념과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도 파시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대의명분 앞에서 용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라는 더 큰 목표가 그녀의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어는 영국 여성보조공군, 더브다프에 자원 입대하여 무선 통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특수작전 집행부, SOE, 일명 비밀 요원 양성기관의 프랑스 담당 F섹션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어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은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스파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스부호, 암호 해독, 사보타주, 심지어 전투 기술과 자기 방어 훈련까지 평생 폭력과 거리가 멀었던 누어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혹독한 시련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온화한 본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훈련이었을 테죠. 하지만 조국을 위한 헌신이라는 더 큰 목표 앞에서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이렇듯 그녀는 예술가의 손으로 총을 잡고 평화주의자의 입으로 암호를 속삭이는 역설적인 영웅이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1943년 6월, 누어 이나야트 칸은 마들렌이라는 암호명으로 적진 한가운데인 프랑스 파리로 파견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녀는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에 파견된 최초의 여성 무선 통신병이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남성 요원보다도 위험하고 고독한 임무였죠. 그녀는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미지의 운명 속으로 몸을 던지며 프랑스 땅에 착륙했습니다.
과연 평화를 사랑했던 한 공주는 이 잔혹한 전쟁 속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요? 그녀의 위험천만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땅에 발을 디딘 누어는 마들렌이라는 암호명 아래 나치 점령지의 심장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천만한 무선 통신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섰죠. 본국과 프랑스 레지스탕스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 그녀의 손끝에서 오가는 미세한 전파 신호 하나하나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실로 막중한 책임이었습니다. 낡은 다락방이나 은밀한 아지트에서 그녀는 밤마다 조심스럽게 무전기를 설치하고 안테나를 올렸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손은 떨렸겠지만 조국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암호문을 해독하고 송신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점령지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게슈타포의 감시는 더욱 촘촘해져 숨 쉴 틈을 주지 않았고 동료 스파이들은 하나둘씩 체포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누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선 통신병들이 발각되어 체포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파리의 무선망을 완전히 붕괴시킬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죠. 이제 누어는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남겨진 외로운 전사가 되어 매일 밤 자신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무전기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본국에서는 모든 요원에게 철수를 명령했지만 그녀는 혼자 남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연히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언어 능력과 암호 해독 기술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했고요. 어둠 속에서 홀로 임무를 이어가던 그녀에게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1943년 10월,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누어 이나야트 칸은 게슈타포의 손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무전기는 결국 적의 손에 넘어갔지만 그녀의 입은 그 어떤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굳게 닫혔습니다. 잔혹하고 혹독한 신문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게슈타포는 그녀에게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온갖 비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겠죠. 하지만 평생 평화를 사랑했던 한 예술가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의지가 숨어 있었기에 그녀는 동료들의 정보를 끝내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수용소의 창살을 뚫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가까스로 성공하여 자유의 공기를 마셨으나 안타깝게도 얼마 못 가 다시 붙잡히고 말았죠. 그녀는 프랑스에서 독일로 그리고 다시 독일의 여러 감옥을 전전하며 끊임없이 저항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44년 9월, 누어는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지옥과도 같은 다하우 강제수용소로 이송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3명의 다른 여성 요원들과 함께 총사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나치 병사들의 총구 앞에서 그녀가 외친 단 한마디는 바로 자유. 였습니다. 평생을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추구했던 공주가 가장 잔혹한 죽음 앞에서 보여준 숭고한 용기였죠. 누어 이나야트 칸은 그렇게 29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숭고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정부는 그녀에 비할 데 없는 용기와 헌신을 기려 최고 훈장인 조지 크로스를 수여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그녀에게 전쟁 십자 훈장을 안기며 영원히 기억될 영웅의 반열에 올렸죠. 평화를 사랑했던 한 인도의 공주가 조국과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를 보여준 인물이 아닐까요? 폭력과 거리가 멀었던 예술가이자 평화주의자였던 그녀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보여준 강인한 신념과 자기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 영웅을 기리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이 시대적 비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울림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어 이나야트 칸, 그녀의 용기 있는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